이야기들 하세요. 아, 각자 가지고 있을 필요 컴퓨터 쓸 필요 없다 했잖아요. 컴퓨터 모든 사람이 쓸 필요 없어요. 필요한 사람만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서 질문을 어떻게 해줄까 하는 쪽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자, 얼른 하셔야 돼요. 혼자 쓸 게 아니라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답안을 쓰세요. 자, 관련되는 거하고 딴짓 하지 않아도 돼요. 이야기들을 해요, 이야기들을. 자, 이야기들 하세요, 이야기들.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읽어보고 수정을 어떻게 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런 게 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개인 거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같이 모여서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질문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질문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어, 질문이 정확하면은 답변도 훨씬 더 좋아져요. 질문을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고,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답변을 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생각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얘기들 하라고 해도 죽으라고 안 하네. 이야기하라니까 죽으라고 이야기도 안 해요.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왜 지들 마음대로 하고 그래? 그 딴짓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 딴짓하지 말라니까 자꾸 딴짓해. 지금 본과 1학년에 그러다가 반상문 10장 써오는 사람이 생겼어요. 한 번 더 걸리면 반상문 10장 써올 거야. A4 용지에다가. 아까도 한 번 경고했잖아, 내가. 못 듣는 것 같아서 좀 다시 하니까. 자,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리를 좀 해주세요. 새로운 거 넣으려고 하지 말고요. 콘텐츠 간단히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가지고 써도 충분해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이렇게 많이 볼까? 참고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도 별로 없는 거를 아니 참고하려면은 진짜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고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솔직히 책도 교재 있어요? 봐봐. 교재도 없으면서 지금 홍보하고 싶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교재 사는 거 확인한다 그럼. 자, 이야기들이 거의 없는 거 보니까 거의 됐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마무리 1분 있다가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자, 1분 있다가 발표할 테니까 마무리 좀 해주세요. 자, 마무리 다 됐어요? 자,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발표. 어, 자, 이쪽 조에서 누가 나와서 발표 좀 하실까요? 여기 몇 조예요? 몇 조? 여기 3조. 자, 3조 누가 나오세요?
빨리 나와. 왜 다들 눈치 안 봐요? 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이긴 사람, 진 사람이 아니라. 빨리빨리 하라. 자, 이겼어요. 누가 다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3조. 자, 3조 발표 좀 할게요. 자, 마이크 요거 들고 하세요. 3조. 3. 지금 여기 여러분들 LML 도움 협업 여기다가 이렇게 답변 쓴 거 있죠? 답변은 다 지우세요. LML 협업에서 질문만 쓰라 했잖아요. 질문만 쓰라 했는데 왜 답변까지 다 써놔요? 제발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여러분들 잘못된 거 이거 볼 필요도 없는 거 자꾸 올리지 말고, 예, 요 친구들처럼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자, 발표, 예, 요거 발표 가능하죠? 예, 마이크 들고 하세요. 예. 자, 건들지 마세요. 이게 자꾸 옮겨가니까 건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자, 기업 실조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예. 네, 저희는 인공지능한테 답변을 준 다음에 이 내용에서 오류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답변에 대한 비판적 평가하고 요약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결과로 기혈 실조는 기나 혈이 소모되어서 생리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여 기혈 사이에 상호 혹은 관계가 실조되는 병리 변화고, 기혈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질병이 발생하고 기의 실상은 기의 생산 부족, 과도한 모산, 활동 능력 감퇴 등으로 기가 허해짐을 이르는 거고 혈의 실상은 혈의 생산 부족, 손상 폐가, 혈의 유형 능력 감퇴로 혈어가 나타나거나 혈의 운행 실상, 혈액 영란으로 혈어, 혈혈 등 출혈의 병리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네, 발표를 정리를 했습니다. 발표를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동료들한테 하는 거, 이게 나를 보지 말고 동료들 보고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고요. 자, 발표가 된다면은 뭐라 해야 된다죠? 들은 사람들은 질문을 하라고 했었죠. 자, 질문을 좀 해주세요. 자, 질문. 자, 여러분들 동료가 할 때는 이 컴퓨터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 그랬죠. 자, 워드 치지 말고 조용히 하면서 이 질문을 좀 해주세요. 질문 안 하니까 지금 발표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질문을 해줘야죠. 그냥 이러고 계속 뭐 1시, 2시까지 그냥 끝까지 갈까요? 자, 거기를 보지 말고 친구들을 보면서 도와달라는 눈빛을 딱 보내야, 그래야 불쌍해서 손이라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손든 사람에게 지목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질문을 하게 해야죠. 아까 저 친구 질문한다 했으니까, 자, 질문, 예, 들어주세요. 마이크는 잡고, 마이크 들으세요. 예, 이야기하세요. 예. 예? 뭐라고요? 질문 내용 저기 써 있잖아요. LME 협업. 자, 어떤 질문 했을 때 최고 좋은 답변을 얻었냐? 그 내용 맞아요? 예. 구체적인 아니, 사례를 돌아서 저쪽 알려달라고 보시고. 했을 때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례들을 여러 가지 알려줘서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최고 좋았다. 예, 또 뭐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예, 없으면 들어가시고요. 예, 수고했어요. 자, 이렇게 이 원문 쓴 걸 가지고서는 자, 내용에서 오류가 있는지 알려줘.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내용에서 오류가 있는지 알려줘. 이런 질문은 그렇게 권장할 만한 질문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 질문할 때 오류가 있는지 알려줘. 솔직히 얘도 뭔가 모르는데, 이 내용이 맞나 틀리나 모르는데, 인공지능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물어보면은 답변을 이상하게 하죠.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이 부분이 있었다 뭐 해서, 오류가 있다 그래요? 답변했을 때 오류가 뭐 어떤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없죠. 그러면은 갑자기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라는 질문이 왜 나왔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라는 질문을 두 번째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질문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줘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그걸 좀 이야기해 주셔야죠. 네, 처음 질문할 때 이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알려주고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을 때 오류는 없지만 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면 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는 뭐가 있는지 알려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가 대략 어떤 것들이 나왔어요? 어, 미안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기허의 경우 피로감, 호흡곤란, 심계 항진 등이 있고 혈흔은 창백한 피부 어지럼증, 수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줬습니다. 그 내용이 발표용이 들어가 있나요? 네, 뒷부분에 추가했습니다. 요 밑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이 답변이 좀 길다고 생각을 해서 네, 두 번째 질문까지 하고 작성된 답변이 좀 길다고 생각하고 또 혹시나 더 수정할 사항이 있을까 해서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수정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약간 다시 했으면 좋았겠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아주 잘했죠. 아주 잘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못했던 요 밑에 부분도 구체적인 사례에서 알려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글을 쓴 다음에 비판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고 요약을 해줘. 또 뭐, 설명을 해줘. 비판해줘.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은요, 기본적으로 다들 좋게 하려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인공지능은 웬만하면 다 좋은 걸로. 그래서 성적을 내 하면은 보통 한 8, 90점 이상 되게 성적을. 내가 봐서 3, 40점 안 되는 성적을 얘들은 8, 90점 되게 성적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비판적으로 비판을 해. 라고 해주면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그것도 뭐 한 80점 넘게 비판을 해서 이게 굉장히 사람이 쓴 거에 대해서는 다들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비판을 해달라고 하면은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쓴 글 자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다면은 비판을 해달라고 하면은, 이 글은 이런 부분 좋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쁘다라고 나쁜 점을 설명하고 그 나쁜 점을 수정을 해주는 이런 경향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수정이 되면은 글이 좀 더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내용을 더 추가해라. 아까 구체적인 사례를 갖다 들어줘 해서 그 내용을 갖다 추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달라 또는 어떤 내용이 이 내용을 빼고 이 내용을 더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이 이 자료에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지는 과정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질문 빼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아주 잘한 질문으로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좀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는 거. 간단하지만은 이렇게, 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개만 더 발표를 할까요? 네, 이쪽 쪽. 뭐 가위바위보 하려고? 누구 그냥 나오지? 예, 그렇죠. 예. 몇 조죠, 여기가? 2조. 예, 나오시고요. 마이크 여기 있어요.
발표 기네. 예. 저희는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한의학개론 수업을 듣고 있다라는 걸 밝히고 저희가 경기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는 중에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기혈실조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것이 저희가 원하는 목적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알았으면 좋겠는지 계속 보충하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랬더니 답변이 기혈실조의 개념부터 저희가 말했던 분석이나 뭐 변증 등의 개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좀 설명이 아, 돼야 되지 않을까요? 기혈실조는 기와 혈의 조화로운 상태가 원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데 이 조화가 깨질 때 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고 특히 혈이 부족하거나 흐름이 막히는 상태가 되면 생명 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해 각종 결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변증 논지 적용 사례로 예를 들어 만성 피로나 소화 불량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으면 기혈나 기체, 우리 위에서 언급됐던 것들 함께 고려한 변증을 통해 치료 방안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월경 불순과 복통 같은 여성 환자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할 수 있을지 참고할 만한 문서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나한테가 아니라, 예. 알려주었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도 받으시고요. 질문 좀 해달라고 하세요. 질문해주세요. 저희가 주로 챗GPT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정보력에 있어서는 챗GPT가 조금 우선하는 부분이 있는데 둘의 어투도 조금 다르고 연결하는 어구가 잼민이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할 게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둘 다 사용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챗GPT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수있도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건축 눈치와의 관계를 물어본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거를 물어보게 되었나? 기혈실조의 개념을 그냥 듣기로는 이게 어떻게 실전에 적용되는 건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서 LML 협업에 질문만 쓰면 되지 이게 답변 쓸 필요 없다 했죠? 답변 좀 지어주세요. 각 조별로 답변은 다 지어주세요. 쓸데없는 거 컴퓨터 거 다 지우셔야죠. 예. 이렇게 하면 돼요. 뭐, 그러니까 내가 수고했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복잡하고 많이 써라가 아니에요. 이 퀴즈 문제가 뭐였죠? 퀴즈의 문제. 내가 아까 퀴즈 풀었잖아요. 퀴즈 문제가 뭐예요? 아이, 손이 없어요. 자꾸 얘기해 주지. 예. 네, 500자 내외로 소감 포함 써달라는. 예, 그렇죠. 소감 포함해서 500글자, 500글자에서 한 10% 정도는 봐줘요. 그래서 450에서 550글자는 정답이라고 다 해주고 10% 넘어가면 그때부터 감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능하면 이 글자 수에 맞춰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쓰려고 하면은요. 그냥 인터넷 자료 있는 거 싹 긁어와서 집어넣으면 끝이죠. 가장 쉽죠. 그러니까 뭐 과제물 낼 때 뭐 많이 써라, 많이 내라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학생 입장이면 내가 그런 과제를 답변한다면은 그냥 있는 거 싹 긁고 거기다 몇 가지만 끄적거려서 수정하고서는 내면은 아주 훌륭하죠. 요즘 그거보다 더 좋게 인공지능이 딱 해주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얘들은 기본적으로 글을 아주 많이 쓰지 못해요. 안 그러면은 이어서 써야 돼요. 계속 이어서,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100페이지 줬다 하면 100페이지에서 120페이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줬을 때 그걸 한 6번, 7번 나눠가지고 계속 글을 써나가는 이런 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인공지능은 좀 글을 좀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 인터넷 자료 같은 경우는 글을 계속 늘려나가는 이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내가 수업하면서는 글 많이 쓰는 거는 대부분 다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베껴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것도 아까도 수업하면서 이야기했듯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은 좀 알 수 있게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비록 그 부분, 기혈실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만은 기혈실조가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이 정도만 이야기되고 지나가도 나중에 생리학이나 병리학 배우면서 또다시 언급이 되고 거기다 또 구체적으로 내 생각을 밝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업은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모든 수업이 다 외워라, 외워라, 외워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딱 학생들한테 하던 말.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소리 들었고, 우리도 또 그런 소리 했고. 자, 여러분들은 암기하는 기계입니다. 암기하는 기계예요, 그냥. 성적 나오는 성적순이 암기순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좋은 한의사가 되느냐? 암기를 많이 하고 아는 게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암기에도 보면은 한도가 있죠. 유효기간이 있어요. 1년 지나서는요, 딱 배웠냐, 아냐 하고도 물으면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그 다음에 또 안 배웠어요. 야, 내가 1학기 때 수업을 했는데 안 배웠다고 하면 어떡하냐? 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냐? 할 정도로 싹 몰라지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보다는 어차피 까먹을 거면은 암기를 한 번 하고 까먹으면 다음에 암기할 때 훨씬 더 빠르지만은 내 수업에서조차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할 시간,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만들 때도 많은 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게 글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요약을, 핵심을 요약해서 써야 되죠. 더 어려운 거예요. 500자 쓰라, 300자 쓰라가 더 어려운 것이죠.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안 쓰고 그냥 내용 몇 가지만 썼다면 정답이 아닌 게 되고. 그러니까 핵심 단어를 얼마나 잘 뽑아 쓰느냐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어떤 게 핵심인지 모르니까 지멋대로 생각해서 300글자 맞추려고 필요한 거 빼고 필요 없는 거 집어넣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낼 때는요, 나는요, 내가 모범 답안을 만들어 줘요. 인공지능에게 모범 답안 만들어 주고 이게 맞춰서 채점을 하라.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채점을 해주더라고요. 평가 루브릭에서는 50점 정도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10점은 분량, 그 다음에 뭐 오류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 보고서는 그 또 문맥이 잘 맞냐 하는 이런 식으로 평가 루브릭을 대략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그 순서에 잘 맞게 했느냐. 그 루브릭은 나중에 한번 공개할게요. 그래서 거의 모든 시험의 루브릭은 평가에 있어서 루브릭은 그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답안을 써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답안을 만들라 할 때도 르브르를 먼저 주고서는 다 이런 평가 기준에 맞춰서 이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네가 답변을 해줘 라고 하면은 조금 더 거기에 맞춘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모범 답안을 모르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지멋대로 평가를 하는데 모범 답안을 주면은 그 답안에 맞게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협업에 이 제목만 쓰라 하는 것은요. 제목만 봐도, 이 문제만, 질문만 봐도, 이쪽 조에서 어느 정도 좀 자세하게 또는 좀 더 고민해서 뭐, 질문했구나. 답변은 훨씬 어떤 쪽이 답변이 나오겠구나 하는 게 유추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질문 내용만 쓰라고 했고요. 여기서 보면은 한의학개론 수업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기혈시력 관련해서 한의학 이론이 이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첫 번째, 나는 누구이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아주 좋았죠. 이런 것들은 얘가,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이런 상황이구나. 이걸 인식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기혈실조 관련해서 갑자기 기혈실조가 나왔는데, 한의학개론 중에서 뭐, 이 병리학 부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기혈실조 관련해서 이야기해줘라. 하고 이 기혈실조는 아마 내가 만들어준 GPT 있죠. 거기다 물으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찾아서 답변할 거예요. 이렇게 답변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좋아요. 자, 이게 너한테 있는 지식에서 말한 것이냐? 지식이라고 이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난리지 지식이라고 해서 내가 얘한테 지식에다가 한의학 총각 이 본문 내용을 다 집어넣어줬어요. 그리고 한의학 기초,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본문 내용 다 집어넣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내용을 찾아보고 거기서 기혈실조와 관련되는 부분을 찾아서 또 답변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전에 위에서 먼저 기혈실조에 대해서 써줬죠. 커뮤니티를 가지고 썼던 뭘 가지고 썼던 그 쓴 내용을 가지고서는 이제 또 이야기하는 거니까 얘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 GPT보다도 훨씬 더 좋은 답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기본적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최고 위에서 여러분들 학생들 답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답변이 잘 돼 있으면은 뒤에서 별 문제 얘기를 안 해도 답변을 또 해줄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답변한 것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네 지식에 있는 걸 가지고 한 것이냐라고 한 번 더 물어보면 더 좋아요. 그래서 지식에 근거한 것이냐, 지식에 근거해서 쓴 것이냐라고 해주면은 그 지식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여기서 수정을 하거나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여기서 갑자기 변증 론치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가능하면은 이 답안을 쓸 때 이 변증 론치라는 부분이 여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간다 싶으면 이렇게 질문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질문하는 건 일단 다 써놓으시고요. 어떤 걸 질문했었다. 그래서 좋은 질문, 나쁜 질문. 이런 것들이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겠구나. 또 같이 다음에 질문할 때 또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다라는 걸 갖다가 서로 생각하면서 질문 내용이 더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명령하는 걸 갖다 프롬프트라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지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면서 그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프롬프트를 강의를 하고 이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 주니까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더라. 그냥 이야기할 때는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내용이 들어간 부분들이 좀 있죠. 자, 요걸 마지막에다가 내가 하나 올려줄게요. 프롬프트 교육이라 해서 보면은 동아일보 인터넷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은요. 그림만 보면 되겠죠? 바쁘니까. 자, 챗 GPT한테 물어보거나 했을 때 사용자의 불만, 어떤 불만이 있느냐? 아마 여러분들 공감할 거예요. 가장 큰 불만, 질문 의도를 잘못 이해한다. 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얘는 다른 식으로 답변하더라.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답변이 있고, 그 다음 대답이 너무 일반적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하는 것처럼 너무 일반적이어서 쓰지 못하겠다. 그래서 GPT를 안 쓰는 사람들은 요 두 가지 때문에 거의 안 쓰죠. 나머지도 뭐 형식이 잘못되고 잘못된 정보가 포함됐다.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크죠. 한 50% 이상 이 잘못된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다. 이런 것인데, 자, 이렇게 있을 때
의도를 잘못 이해해서 다른 답변한다. 너무 일반적인 답변한다 했을 때,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내용들을 또 바로 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답변이 불만족스러울 때 대응 방식이라 해서 어떻게 하냐? 질문 내용을 구체화해서 재질문한다. 질문한 것이 이것이 내가 질문 잘못했나 보다 하고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해주면은 좀 더 좋은 답변을 얻어낼 수 있겠더라. 라고 해서 질문을 구체화해서 재질문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이 되고, 안 그래도 내가 수정해줘 버리는 것이죠. 자꾸 이거 맞아 틀려 하니까 끝까지 맞다고 우겨요. 거의 그렇게 우기는 거 여러분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학생들 나가서 발표할 때 보면은 본인이 무조건 맞다고, 본인이 쓴 거 무조건 맞다고 우겨요. 내가 볼 때 전혀 아닌데, 끝까지 아닌데, 끝까지 우겨요. 그거 아니라니까 하니까 그때서야,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GPT도 지가 계속 끝까지 우기다가, 그거 아니고 이거에 바보야. 이러면은, 보고, 그렇습니까? 하고서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해주는 그런 식으로 잘못된 걸 수정해주거나, 약간 질문을 다시 변형하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다시 질문하니까 조금 더 나한테 맞는 답변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게 있었죠. GPT 다들 아직 열어놨죠? GPT에서 열어놓은 거 잠시 보시면요. GPT 한번 들어가 보세요. 로그인 해야 돼? 금방 되니까 빨리 끝낼게요. GPT에서 여기 사람 모습 보이죠? 사람 모습 요걸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 플랜, 내 GPT, 챗 GPT 맞춤 설정. 여기 맞춤 설정에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뭐 나오죠. 맞추는 지침이라 해서 챗 GPT가 더 나은 응답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사용자님에 대해서 알아둬야 한다면 무엇일까요? 나는 한의과대학 학생이다. 한약에 대해서 공부한다. 뭐 그런 내용을 쭉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챗 GPT가 어떻게 응답을 했으면 하시나요? 이 부분은 이제 GPT가 기본적으로 질문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답변해달라라고 하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를 지금 여러분들 준 파일에 여기에 그대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고 본인들에 맞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게 수정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수업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준다. 그래서 다음 같은 지침을 다른 데 했을 때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라. 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 일반적인 대화 스타일은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라. 라고 해서 요걸 썼어요. 그래서 요거 대화 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필요 없기도 해요. 그냥 다 지워버려도 상관없고, 근데 번역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번역을 하라고 해주면은, 나름대로 좀 좋은 번역을 해줘요. 이렇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거는 내가 그냥 존칭어를 써라 하는 이런 부분을 쓴 것이고요. 그 다음, 최고 마지막에 두 줄. 내가 참고자료를 많이 줬으니까 이 참고자료를 가끔 또 이걸 해킹한 사람들이 있대요. 얘한테 명령만 살살 꼬셔가지고 명령을 딱 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가 하고 자료를 쫙 공개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자료인데 그래서 참고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는 뭐 지식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고 그다음 창의성, 무작위성, 다양성, 감성을 높여서 응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조금 인공지능이 쓴 것 딱 보면 어떤 대부분 문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좀 덜하지만은 이제 본과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내면요. 딱 대부분 퀴즈 내면은 퀴즈 답변 대부분이 이 챗GPT 가지고서 쓴 거예요. 문투가 딱 보여요. 쭉 보면은. 근데 요런 내용, 요런 걸 갖다 좀 써주면은 그런 것이 조금 덜하게 보인다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막 연구하면서 이야기한 것 중에 요렇게 쓰니까 특히 뭐 블로그 같은 경우도 요새 다 인공지능을 쓴다 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같은 거 쓸 때 저런 내용을만 집어넣어도 인공지능이 쓴 것처럼 안 보이고 그나마 좀 사람이 쓴 것처럼 약간 이 변경을 시켜더라라고 해서 했으니까 저런 글자 같은 거 하나 써주면은 좀 더 편안하게
뭐랄까 답안을 써줄 수 있겠구나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 질문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해 주면서 뭐 처리하면은 조금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한문은 아직까지 계속 보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문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 글자 그 정도는 넣어주면은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하고 번역이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확인 한번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뭐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기혈질에게 관련되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GPT 같은 거 활용할 때 좀 어떻게 활용하는 거, 다른 조에서 활용했던 부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병인, 먼저 시간에 병인, 이번 시간에 변기했고, 그 다음에 변증에 대해서 아마 할 거예요. 변증에 대해서 하면서 뭐 팔관변증 같은 것도 있고, 특히 외감열병에 나타나는 변증이라 해서 상한염과 온병이라는 독감에 대한 변증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독감에 대해서 변증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때도 독감이 있었고, 그 독감이 많은 사람 죽이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뭐 요즘도 그렇고, 코로나19처럼 요즘도 그렇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한 100년까지는 안 돼도 올라가서 가장 유명했던 독감. 그냥 일반적으로 독감을 생각나는 건 뭐가 있죠? 유명했던 독감? 스페인 독감. 그것도 1918년에 만들어졌죠. 1918년에 우리나라까지 다 들어왔어요. 조선이 들어와서 동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해서 막 민심 굉장히 흉흉하죠. 일제시대인 것도 있었고, 그다음 민심도 그렇게 이 독감이 돌아가지고 민심이 흉흉하고 하다 보니까 1919년에 3.1운동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1운동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분노가 터진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 분노가 터져가지고 3.1 운동까지 하게 된 이런 부분인데, 뭐 그런 이 독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했느냐 하는 부분을 또 이야기 아마 앞으로 계속 시간 가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질문사항 없죠? 네,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네.